다시 일어나시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 원론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뭔 소리냐면 그 근본에 대한 걸 많이 좀 탐구를 할 겁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단원 자체가 그 근본적인 것들을 모두 이해해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를 제가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질문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자, 그래서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x세제곱 고작 x세제곱인데 고작 x세제곱인데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상한 함수들, 예를 들어 함수 모양이 아까 전처럼 이상한 그런 형태의 함수들이 나왔을 때 걔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매번 그렇게 증명을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활용하느냐, 여기에 있는 도함수라는 걸 활용을 할 겁니다. 즉 미분계수죠. 미분계수. 잘 볼게요. 자, fx가 만약에 특정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 구간에 있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 이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이제 유식하게 쓰자면 여러분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쓰면 좀 멋있다 소리 들어요. 이렇게. 이거 a 거꾸로 뒤집은 거거든. 이게 수학에서 all이란 뜻이에요. 진짜로. 진짜야. all이라서 이거 a 거꾸로 쓰는 겁니다. 모든 x란 뜻이에요. 모든 x. 이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면 얘는 무조건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증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이 구간에서 감소할 거고요. f'x가 0이면 저 구간에서, 자, 이 구간인 게 중요해. 이 함수는 상수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fx는 x제곱이라는 거 한번 예로 들어볼게. 그럼 f'x가 뭐가 될 거냐? f'x는 2x가 될 거고요. 자, 이때 구간을 두 개로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은 첫 번째 요렇게 하나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무한에서 0 요렇게 한번 구간을 나눠볼 거야. 그럼 지금 구간 중에서 0부터 무한까지, 즉 양수, x가 양수일 때는 f'x는 항상 0보다 큽니다. 구간이 양수일 때 언제나 f'x는 0보다 커요. 그쵸? 생겨 먹은 거 보니까 2x니까. 그 다음에 이때 f'x는 항상 어떻게 되는가? 항상 0보다 작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0과 무한 사이에서, 즉 x가 양수일 때 fx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x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무한에서 0 사이, 즉 x가 음수일 때 f'이 0보다 작으니까 fx는 감소한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자면 저 x제곱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있고요. 함수가 증가 올라가고 있지, 위로.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요쪽에서는 함수가 아래로 내려오는,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 이거야.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 구간 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면 증가할 거고요. 0보다 작으면 감소할 거고요. 0이면 그 구간에서 상수함수일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애초에 저 f'x라는 게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x의 미분계수인 거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뜻이거든. x에서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소리는 접선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잖아. 애초에 예를 들자면 애초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이쪽에서
이렇게 생겨야만 한다는 거겠죠, 무조건. 계속 양수인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양수인 거기 때문에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0보다 작으면 당연히 감소겠죠. 반대 상황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본 건 뭐냐면 f'x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상수함수냐 이렇게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건 굉장히 비슷한데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지금 상황이 반대야. 요거 잘 생각해 봐야 돼. 비슷한데 조금 달라. 여기도 마찬가지. 이 구간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만약 fx가 증가한다면 마치 저거의 역 같은 느낌이죠. 역. 만약 fx가 증가한다면 여기서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자, 잘 보세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f'x가 이 상황에서는 0이 될 수도 있긴 해요. 마찬가지로 f'x가 이때도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저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이 지금 서로 역명제 관계거든. 역명제. 그쵸? 얘는 f'의 부호를 통해서 증감을 판단하는 거고 여기는 증감을 통해서 f'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결론도 약간 바뀝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약간 바뀌어. 요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방금 했던 거.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함수는 생겨먹은 게 어떻게 생기셨냐면 이렇게 생기셨거든? x 세제곱. 이 함수는 명백하게 증가함수입니다. 아까 전에 방금 보였잖아, 그치? x2가 x1보다 크면 무조건 x2의 세제곱도 x1의 세제곱보다 커요. 방금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 0이라는 포인트에서 y'의 값이 3x 제곱일 거니까 f' 0 이 값이 뭐가 되면 0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명히 이 함수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함수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0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약간 다른 상황임을 인지하시겠나? 그럼 여기서는 왜 여기서는 등호가 안 붙냐? 여기서는 왜 등호가 안 붙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함수를 예시로 들 수 있어요. 함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거 발레들 제가 보여드리는 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함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차이 보이시죠? 얘는 딱 한 점에서만 0 콕 찍고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계속 0인 거야, 이때. 도함수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얘를 증가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뭐라고? 이 구간에서 이 함수는 증가하는 게 아닌 거야. 그냥 상수함수라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언제나 f'x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긴 할 겁니다. 모든 구간에서 f'x가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긴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증가함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증가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상황에서는 이거 진짜 잘 생각해야 돼, 진짜로. 이 1번 상황에서는 여기 등호가 안 붙게 될 거고 반대로 얘가 증가한다면 무조건 얘는 될 거라는 거야. 이 둘 상황이 살짝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명제의 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요 발레가 밑에 있는 위 조건이 여기 성립하지 않는 예시예요. f'이 분명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아.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임을 보고 증감을 따질 때는 무조건 제가 0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용해서 따져야 됩니다. 차이가 살짝 있어요. 갔다. 주의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가 상태 또는 감소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얘는 또 뭐냐? 내용이 참 많죠? 여기 내용이 참 많아요.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증가 감소를 따질 때는 언제나 어떤 걸 기준으로 따졌느냐, 여기에 있는 이 구간을 기준으로 따졌거든. 구간. 언제나 증가 감소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길이를 가지는 곳에서 그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한 거거든.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한 점에서 증가, 얘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궁금한 건지 몰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 한 점에서 증가한다는 게 말이 애초에 안 되거든 그냥 사실. 근데 이걸 이제 궁금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수학적으로 좀 엄밀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냥 수학자들이 심심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증가 상태라 그래. 증가 상태. 자, 이 증가 상태 또는 감소 상태이기 위한 조건은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fx가 x는 a에서 증가 상태다. 한 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점에서. 얘는 잘 안 나오긴 해요, 사실.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알려드립니다. 증가 상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아무거나 양수 h를 하나 가지고 와요. 아무거나 그렇게 됐을 때 f a 빼기 h가 fa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fa 플러스 h보다 큰, 요렇게 되면 이때 우리는 fx가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a라는 포인트에서 여기에 a, fa가 있을 때 양수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a보다 약간 왼쪽, 약간 오른쪽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약간 왼쪽은 얘보다 아래에 있고요. 약간 오른쪽은 얘보다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걸 이제 증가 상태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점은 요 점은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얘보다 약간 왼쪽은 요 점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얘보다 약간 오른쪽은 요 점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점이 증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감소 상태는 당연히 반대겠죠. 이 점은 당연히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닐 거고요.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 이 점은 증가 상태에 있겠지. 얘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애는 요 놈보다 밑에 있고 얘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애는 요 놈보다 위에 있단 말이야. 이 이미지를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 이미지.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전에 x세제곱 요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x세제곱 요렇게. 자, 이 상황에서 이 0,0이라는 이 점, 얘는 증가 상태에 있는가 라고 한다면 증가 상태에 있어요. 왜냐, 얘보다 약간 왼쪽은 더 아래에 있을 거고 약간 오른쪽은 더 위에 있을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f'0은 0입니다. 여기 이제 y는 x세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뭔 소리냐면 증가 상태, 감소 상태는 프라임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미분계수가 0이더라도 얘가 증가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편이라면 감소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대신에 하나 확실한 건 만약에 f'A가 0보다 크다면 얘는 당연히 증가 상태긴 할 겁니다. 그렇겠죠? f'A가 0보다 크다면 무조건 증가 상태기는 할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일 때 증가 감소 상태가 아니다라고는 말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 오시죠? 하나만 물어볼게. 지금 내가 미분 될 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함수가
아니지. 자,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증가 상태인가? 요 점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 점에서 증가 상태인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항상 기준은 그거야. 얘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값이 얘보다 아래에 있느냐, 그리고 얘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값은 얘보다 위에 있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언제나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A에서 증가 상태가 아닌 겁니다. 함수 자체는 지금 증가 함수예요. 놀랍게도 지금 이 함수는 있잖아, 얘를 빼놓고 어떻게든 구간을 잡으시면은, 요렇게 예를 들어 구간을 잡든 구간을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 함수는 증가 함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증가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함수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 정의를 진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자세히 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그 저번에 제가 오답노트도 그렇고 시험에서 그 합답형 진입판단 문제 냈었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거 내가 일부러 틀리라고 낸 거야, 너네한테. 왜냐면 한 번 틀려봐야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안 틀리거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진짜 헷갈려. 은근히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나와. 계속 나올 거야, 이런 거 비슷한 게. 그때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증가 상태는 왼쪽 오른쪽 요것들만 비교하는 거예요. 프라임이랑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넘어가죠. 오! 대학 끈 줄. 갔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지우지 말까? 여기만 지울까, 일단? 자, 그래서 예제. 자, 제가 예제를 풀면서 함수를 그릴 건데,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이거 진짜 많이 쓰일 거고요. 계속 쓰일 거고,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뭐 미적분 배우시면 미적분에서도, 수능이면 수능에서든, 내신이면 내신에서든 언제든 쓸 겁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F'이랑 F를 한 그림 안에다가 그려 놓을 거예요. 이거 꼭 어떻게 그리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 밑에 함수 요거 구하면서 증간표라는 것도 한번 그려 볼 겁니다. 요거 꼭 아셔야 돼. 자, 예제 2번. 자, 제가 이 단원에 지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 여러분도 좀 신경 써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얘가 지금 무슨 함수냐? F'X예요. 프라임. 4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라고 하고 있고,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랍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나중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수투 단원에서, 수투 파트에서 다룰 거는 대부분의 경우 3차 함수가 80% 이상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가 4차 함수일 거야. 얘네들은 여러분이 이제 좀 이따가 하겠지만 모든 개형을 제가 외우라고 할 겁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안 외우면 안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그래서 3차,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증간표라는 걸 이용하지 않아도 쉽게 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증간표라는 걸 어떻게 그릴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이거 해야 돼. 왜냐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미적분 선택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하고요. 미적분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쨌든 이 3차, 4차 함수 그릴 때 약간 헷갈리는 경우에 있어서 요거를 꼭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셔야 돼. 오늘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주 야무진 스킬 하나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비율관계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긴 하죠. 자, 이렇게 표를 그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 표를 그리는 방법은 자, 지금 알려드리는 것과 같아요.
자, 여기 x, f 프라임 x, fx라고 쓸 거고, 여기 x가 있는 이 줄에는 뭘 쓸 거냐? 얘네들이 0 되는 포인트들을 쓸 겁니다.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을 쓸 거예요. 자, 중요해. fx가 0이 되는 점이 아니야. f 프라임이 0 되는 점을 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얘들아, 공간 좀 띄우고 써. 요렇게. 그 다음에 아마 책들, 답지 같은 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귀엽게 땡땡땡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답지 같은 거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어떤 걸 쓰시냐? f'x의 값을 일단 쓸 거야. 자, 0에서 f'x 0이고요. 2에서 0이고 4에서 0입니다. 자, 이거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연습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땡땡땡 부분에는 뭘 쓸 거냐면 얘의 부호를 쓸 거야. 부호. f'에는 부호를 쓸 거야. 자, 0보다 작은 쪽, 0보다 작은 쪽에서 이 함수는 음수입니다. 음수. 그러면 여기다가 뭐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서 이 함수는 플러스 이렇게 쓸 거고요. 2와 4 사이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여기는 뭘 쓰느냐면 보통은 이제 함수 값을 쓰긴 합니다. 예를 들어 0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4에서의 함수값을 쓰긴 할 건데 지금은 그게 뭔지 몰라요. F0, F2, F4가 뭔지는 몰라.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뭘 쓰시냐.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해. 방금 내용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얘기했냐면 F'이 음수다. 그러면 fx는 무슨 함수냐면 이때 이 구간에서 감소예요. 방금 한 거야. f'이 음수면 fx는 감소할 거고요. f'이 양수면 f는 증가할 거고요. 감소하고 증가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자, 여기 그려놓은 이게 뭐냐? 이게 함수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편합니다.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감소 증가, 감소 증가면. 그치? 얘를 이제 여기다가 겹쳐서 그릴 거야. 자,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잘 보세요. 어떤 점들을 밑으로 땡땡땡 해서 내릴 거냐면 기본적으로 0이 되는 포인트들, 요런 애들 이렇게 딱 내려놓고 시작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fx의 함수값을 알고 있다면 x축까지 그리고 그 함수값 맞춰서 그림 그리시면 되긴 해. 근데 여기서는 아직 fx의 함수값은 모르는 상황이거든? 몰라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대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하다. 일단 봐봐. 자, fx가 처음에 감소하죠? 감소하지. 왜 감소하냐? 얘가 0보다 작잖아. 요 노란 부분이 0보다 작잖아. 0보다 왼쪽에서. 그러면 fx는 처음에 감소할 거야. 그치? fx 그리는 겁니다. 밑에는 fx 그리는 거야. 그러다가 0이 지나는 순간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다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거야. 왜냐? f'이 0보다 크니까, 양수니까. 즉 아까 그림 요렇게 그렸죠. 양수니까 위로 올라갈 거야.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자, 여기서 중요해. 얘들아, 헷갈리면 안 된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2일 때까지 올라갑니다. 요렇게. 맞나? 왜냐면 이때 계속 f'은 계속 양수잖아. 그치? 0과 2 사이에서 f'은 계속 양수야. 부호를 봐야 돼. 모양을 보는 게 아니야. 부호를 봐야 돼. 되게 중요하다. 헷갈려 엄청. 그래서 0부터 2까지 이 fx는 쭉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2와 4 사이에서는 F'이 음수란 말이야.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되냐? 내려갈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X가 4를 넘어가면 다시 F'은 양수가 된단 말이지. 여기서 다시 자, 이렇게 됩니다. 대략 그린 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 그릴 수 있으셔야 돼. 나중 되면은 그냥 이 F' 함수만 보고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쉽게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은 여러분 직접 증감표 한번 그려가지고 얘가 0 되는 값 찾고요. 첫 번째로 F'이 0 되는 값들을 찾은 거야. F'X가 0. 얘네들을 쓰는 겁니다. F'X는 0의 근 찾으시고 그림 그려서 풀마 찾으시고 요거 모양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요거 이용해가지고 밑에 3번에 1번, 2번 요거 두 개 한번 해보세요. 3번에 1번, 2번. 진짜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해.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감표 그리시고 부호 찾으시고 그림 그려서 해보세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자, 이번에 fx를 바로 그려볼 건데 똑같이. 자, 지금 미분했고요. 0 되는 포인트 찾았고요. 증감까지 다 조사했습니다. 프라임은 0보다 작을 때 양수고 0과 2 사이일 때 음수고 2보다 클 때는 양수예요. 이렇게 된다. 그럼 이 함수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야.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함수값까지 이번엔 한번 구해보니까 0에서의 함수값 0이고요. 2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4야. 그러면서 잘 봐. 0보다
작을 때는 증가해야 돼. 어디까지 증가하냐? 여기까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2일 때까지는 감소하다가 누가 이렇게 그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거 그림 그리실 때 당연히 여기 미분계수 0 되도록 이렇게 그림 그리셔야 되긴 합니다. 이렇게 0 되도록. 여러분 귀찮아도 해보셔야 되긴 해요. 뭐 많이들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꼭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진짜 중요합니다. 증간표. 왜 중요하냐면 내가 처음에는 이걸로 하다가 나 이거 안 쓸 거야 귀찮아가지고. 근데 내가 안 쓰고 그냥 그림 그렸을 때 여러분이 의문 가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때 직접 확인해 보려면 이거 써봐야 돼. 알겠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는 나중에 꼭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 이거 잠깐만 내가 사이트 하나 알려줄게.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제부터 그래프를 진짜 많이 그릴 거거든. 그래프를 진짜 많이 그릴 거야. 이 사이트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울프라 말파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 있어요. 독일 사이트거든. 여기 들어가서 그냥 그래프 타이핑 하시면은 그 그래프 그림 바로 그려줍니다. 그래프 그림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뭐 근도 찾아주고, 뭐 미분도 해주고, 별의별 거 다 해줘요. 미분, 적분 뭐 다 해줘, 여기서. 그러니까 이 울프라 말파라는 사이트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어떤 면에서 추천하느냐? 여러분이 그림 그려보시고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제대로 그렸는지. 알겠지? 그래서 꼭 울프라 말파라는 거, 이거 활용성 되게 좋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인수분해 이런 것도 다 해주고, 별의별 거 다 해줘. 여기 되게 좋아. 딸깍 하면 1초 만에 바로 나와요, 그래프. 그래서 밑에 문제 연습 한번 해 보시고, 울프라 말파에 검색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저거고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증간표 이용해가지고 그리는 거.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요거야. 극대화 극소. 왜냐면 이걸 가지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풀 거예요. 그리고 문제들이 대부분 얘랑 관련돼서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극대화 극소 꼭 아셔야 되고, 얘네 뜻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 써져 있어요. 뭐라 써져 있냐면 함수 fx에서 기본적으로는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자, 이 말에 대해서도 내가 집중을 한번 할 거야. fa의 값이 가장 큰 경우와 가장 작은 경우. 자, 예를 들어 볼게. 그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a를 포함하는,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래요. 자, 어떤. 아까까지는 모든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여러분 어떤이라는 말 알고 계시지? 명제 배울 때 배웠죠? 어떤이라는 건 바꿔서 말하면 뭐냐? 어떤 열린 구간에서라는 말은 열린 구간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냥 단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열린 구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열린 구간을 이렇게 애기만큼 딱 잡아버리면 요 열린 구간 내에서 이 함수 fx는 여기서 항상 최대값을 갖잖아. 그렇지 않나? 내가 열린 구간을 이렇게 쪼매맣게 잡으면은 이 함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함수는 여기서 최대값을 가져요. 열린 구간을 작게 잡으면, 굉장히 작게 잡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열린 구간을 하나 잡을 수만 있다면 얘를 우리는 여기서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극대와 최대는 다른 겁니다. 이 함수의 최대값은 여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함수가 계속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갈 거거든. 그래서 구간을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로 이렇게 잡아버린다면 요 함수, 요 값은 이 전체 구간에서 최대는 아닐 거야. 절대로. 최대가 될 수는 없어요. 최대가 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작은 구간에 대해서 한 요 정도 조그만한 구간에 대해서는 요 녀석이 최대가 된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 그냥 얘를 극대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극소는 어디겠느냐? 보이시죠? 극소 어딘지. 여기겠지, 여기. 여긴 아니지. 이렇게 생겼으면은 딱 여기 가운데 여기. 통! 여기가 극소겠죠. 왜냐면 여기서도 아주 작은 구간 요렇게 딱 잡아버리면은, 아주 작은 구간을 싹 잡아버리면은 뭐 좀 더 커도 상관없겠지. 어떻게 이렇게 구간을 잡든 간에 하나만 딱 잡아주면 요 구간 내에서 이 함수는 여기서 최소값을 가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 값도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할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룰 거기 때문에 연결돼 있고,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우리는 극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써져 있어요. 식으로 쭉 써져 있다.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요 함수 전체, 요만큼 구간 전체에서 얘가 최소면, 가장 작으면 걔를 극소라 할 거고, 가장 큰 요만큼이면 얘를 극대라고 할 겁니다. 자, 이 극대 극소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나중에 결국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이 극대 극소를 구할 거거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은 다 까먹어버리고, 이게 사실 더 쉬운 내용인데 그냥 작게 구간 잡았을 때 거기서 제일 높에 뽕긋 있으면 극대고 아래로 쑥 내려가 있으면 극소인 거거든. 근데 얘는 다 까먹고 다 미분으로만 기억을 해요, 극대 극소를.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발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밑에 그림 보이시죠? 여기서 여러분 극대 극소 각각 어디에 있는지 체크 한 번씩 해보세요. 지금 자, 열린 구간 하나 잡아서 그 전체에서 최대면 극대, 전체에서 최소면 극소입니다. 자, 극대인 포인트 먼저 표시해 드릴게요. 어디가 극대냐? 똑같이 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극대고요. 여기 극대고요. 여기도 극대고요. 여기도 극대입니다. 자, 얘랑 얘는 뭐 오케이, 그치? 생겨 먹은 거 보니까. 근데 요 녀석 보통 이거 뭐라 그러냐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뾰족점이라 그래. 뾰족점. 얘가 미분 가능하냐 안 하냐는 극대극소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여기가 뾰족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작은 구간 잡았을 때 이 구간에서 얘가 여기서 최대잖아. 무조건 맨 위에 있잖아. 그러면 얘는 극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점에서도 극대극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진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 요런 함수에서 여기 극대 아니라고 해버린다 이거야. 극소. 근데 극소 맞아요. 여기서도 무조건 극소야. 헷갈리면 안 돼. 미분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식이 문제잖아. 이거 여기서도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 구간을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딱 잡아봐. 요 정도로. 그럼 이때 이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생겨먹은 게 요렇게 내려오면서 얘랑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여기서 얘가 최대값 아닌가? 요 함수 구간 내에서. 왜냐면 이 함수 따로 떼서 그려보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잖아. 예를 들자면 요런 식으로. 그럼 이때 최대값 언젠가 여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이 극대가 되는 겁니다. 되게 헷갈려요. 근데 잘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정의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주변에 열린 구간 하나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걔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값은 무조건 극대가 되는 거예요. 되게 헷갈려. 진짜 헷갈린다. 그 다음에 극소 값은 여기 하나 있겠죠.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왼쪽은 더 크고 아래쪽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극소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극점이 됩니다. 극점 생각하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 이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돼.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된다. 특정 구간을 하나 잡았을 때 그 구간 내에서 걔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걸 극대 또는 극소라 그래요. 미분, 연속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아예 관련 없어요. 미분이랑 연속이랑 전혀 관련 없어요. 주의해야 돼, 진짜. 오늘 조심해야 된다만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조심하세요, 알겠죠? 진짜 조심해야 돼. 이제 하나만 더. 이 뭐라 그러지? 호주에 이런 그 바위 있지 않나? 그랜드 캐니언인가 이거? 아닌데? 그 미국에 있는 건데. 몰라요? 뭐 락?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몰라. 자, 여기 극대인가요? 읽어봐봐, 극대인지 아닌지. 저 위에 한번 읽어봐봐. 극대 아니야. 겁나게 헷갈리죠? 안 헷갈리나? 대 맞습니다. 부등호 들어가 있잖아. 식 잘 봐봐. 식 잘 봐봐.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여기 주변에 이렇게 구간을 딱 잡아요. 주변에 구간을 잡아. 이 구간에서 요 값은 주변 값이랑 다 같잖아. 그럼 요거 부등호 들어가 있는 거라고. 얘는 극대이면서 놀랍게도 극소예요. 이상하죠? 맞잖아. 식에서 부등호 들어가 있잖아. 등호 들어가 있잖아. 그럼 맞는 거야. 근데 웬만하면 안 나오긴 할 겁니다. 진짜 웬만하면. 근데 이거 왜 하냐? 혹시 내신에서 혹시나 나올까봐. 근데 진짜 만약에 하나 학교 선생님이 그 여기 식을 있잖아. 내가 일부러 식을 안 썼어. 여러분 한번 식 읽어보시라고. 왜냐면 내가 쓰면 제대로 안 읽어봐가지고. 혹시나 극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거든? 여기 이거 빠질 수도 있거든요? 쌤들이 혹시 가르칠 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극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야, 학교 기준으로 가야 돼. 알겠지? 왜냐면 학교 쌤이 시험 내는 거라 그런 거야. 학교 기준으로 가야 돼. 근데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거의 무조건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혹시나 만약에 빠져 있으면 극대 아닌 거야. 조금 생각하긴 해야 돼. 아마 웬만하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좀 논란이 있었던 거긴 한데, 옛날에 그 입체 중에서 극대와 극소가 동시에 되는 게 있어요. 그 안장점이라고.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는 이렇게 보면 극대고 이렇게 보면 극소야.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 생겨먹은 게?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보면은 극대고 요렇게 보면은 극소예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입체에도 존재합니다. 신기하죠? 이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새들 포인트.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좀 찾아보세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안장점이라고. 말 안장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하여튼 얘는 극대이면서 극소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려준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웬만하면 안 나와. 진짜 안 나와. 웬만하면. 근데 왜 알려주냐면 여러분 그 고정관념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미 한번 배우신 분들 그냥 요렇게 생긴 게 극대고 요렇게 생긴 게 극소다라고 거의 대부분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알겠죠? 물론 극대 극소가 맞긴 하지만 미분 불가능한 상황, 연속이 아닌 상황, 모든 상황에서 극대 극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진짜 라스트.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그 극대극소 판정은 다음번에. 자, 근데 내가 계속 그 미분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은 대부분 미분 가능할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 극값과 미분계수. 자, 만약에 fx가 미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는 안 된다는 거야. 요런 포인트는 안 돼.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들은 안 되고, 미분 가능하고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이게 그러니까 극대 또는 극소 2라면,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F 프라임 A는 0입니다. 무조건. 자, 미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리고 A에서 극값을 가진다면 반드시 그 미분 계수는 0이 됩니다. 자, 이거 생긴 거 봐봐. 생긴 거 보면 되게 당연해.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얘가 스무스하게 생겼다라는 소리겠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막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극값을 가지는 곳들이 어디냐? 여기랑 여기일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극값이라는 건 왼쪽에서도 여기를 향해 쭉 올라와야 되고, 예를 들어 극대에서는 왼쪽에서도 위로 올라와야 되고, 오른쪽에서도 이쪽 가운데를 향해서 쭉 올라와야 되거든.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얘가 점점 0으로 가까워지다가 여기서 정확히 딱 0이 돼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서 F'A가 0이 아니라고 해봐. 그럼 얘는 증가잖아. 그치? 아까 얘기했다시피 증가함수란 말이지,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오른쪽에 무조건 이 값보다 큰 게 존재하겠죠, 반드시. 이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면 여기 오른쪽에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더 위쪽에 있는 값이 무조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만약에 fx가 미분이 가능하고, 이게 중요해, 미분 가능하고 그 값을 가지면 F'A는 0입니다. 반드시. 여기도 0, 여기도 0, 이렇게 나온다는 거. 무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많나 몰라. 이 단어는 진짜 미친 단어이긴 해요. 진짜로. 자, 반대편. 그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 F'A가 0이면 그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싶거든? 하지만 얘는 거짓말입니다. 미분 계수가 0이더라도 그 값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미분 계수 0이야. 하지만 여기는 극대도 극소도 아닙니다. 얘는 그냥 여전히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계속 나오는 거, 요거 계속 나오는 거. 요거 함수 그려보시면 주의해야 된다, 진짜.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 함수는 요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긴 합니다. 미분계수가 0이긴 하지만 극대 또는 극소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난 이걸 원하긴 하거든, 솔직히. 왜냐면 계산은 어차피 F' 가지고 할 거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사실 그냥 F'A가 0이면 그 값이라고 하고 싶다 이거야.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증간표 이용해서 한번 볼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또 10분 쉬죠. 오늘은 아마 문제는 진짜 거의 못 풀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세히 좀 하나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연주 RPM은 풀만해? 아니 좀 풀긴 하는데. 네. RPM. 저 잘못 써. 뭔 소리야, 어딨어, 그럼 줘. 잘못 산 걸 줘. 집에 있는데. 왜?